아버지는 평생 식당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지워졌습니다. 사위는 식당을 빼앗았고 딸은 침묵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사라졌습니다. 아내가 남긴 모든 비밀 노트를 가지고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진실이 시작됐습니다. 75 식당 주인의 마지막 반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장인어른, 이제는 주방에서 나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강민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서울 종로 골목 안쪽에 자리한 막골 식당이었습니다. 낡은 나무 테이블과 오래된 주방 기구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박인수는 앞치마를 메고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75살 30년간 이 식당을 지켜온 주인이었습니다. 손에는 국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 이 사람아. 오늘 손님들 예약이 있어. 내가 준비해야 해. 인수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방장이 바뀌었다고요. 민호는 서류 뭉치를 인수 앞으로 밀었습니다. 식당 권리 이전 동의서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어차피 몇 년 후면 장사 못 하실 나이 아니십니까? 미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수의 시선이 홀 쪽에 서 있는 딸에게 향했습니다. 박수아, 42살이었습니다. 딸은 테이블을 닦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수아야. 인수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딸이 고개를 들었지만 아버지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빠, 민호 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쉬셔야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수는 천천히 앞치마를 풀었습니다. 서류는 만지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고 답하마. 주방을 나서는 인수의 뒷모습을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인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막골 식당이라고 쓰인 낡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45년 전 아내와 함께 처음 걸었던 간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인수가 처음 식당을 열었던 곳도 이 근처였습니다. 1980년이었습니다. 작은 분식집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홀을 보고 인수가 주방을 맡았습니다. 손님이 없는 날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메뉴를 늘려갔습니다. 아내가 맛을 보며 조언했습니다. 여보, 이건 소금 조금만 덜 넣으면 더 좋겠어요. 간장은 이렇게 넣으면 색이 예뻐요. 인수는 아내의 말을 하나하나 공책에 적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식당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된장찌개 맛있네요. 이 집 김치찌개는 정말 엄마 손맛이에요. 30년이 흘렀습니다. 딸이 자라서 결혼했습니다. 민호는 똑똑한 젊은이였습니다. 요리 공부를 했다고 했습니다. 인수는 사위를 식당에 들였습니다. 천천히 배워라. 우리 식당 맛을 이어가줘. 하지만 민호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 요즘은 이렇게 안 해요. 메뉴판부터 바꿔야죠. 인테리어도 새로 해야 하고 손님들 취향도 달라졌어요. 식당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인수는 주방 한쪽으로 밀려났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2층 연립주택,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아내와 딸과 함께 살던 집이었습니다. 딸은 결혼 후 이 집을 나갔습니다. 아내는 15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수는 혼자였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냉장고에 반찬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이 며칠 전 가져다 준 김치였습니다. 인수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서랍장이 있었습니다. 메뉴 칸을 열었습니다. 낡은 공책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가 달아 있었습니다. 우리 집 요리 비법이라고 아내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인수는 공책을 꺼냈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1980년 3월이라고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의 글씨였습니다. 오늘 당신이 만든 김치찌개 맛있었어요. 다음엔 고춧가루를 조금 더 넣어보세요. 두 번째 페이지, 당신이 만든 된장찌개 손님들이 정말 좋아해요. 이 맛 그대로 유지해 주세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적은 기록이었습니다. 메뉴 하나하나의 비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얼마나 끓여야 하는지, 어떤 재료를 먼저 넣어야 하는지, 불 조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두 아내가 옆에서 지켜보며 적은 것들이었습니다. 인수는 공책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장인어른, 서류는 언제쯤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새 주방장 들어옵니다. 인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책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입원하기 직전 쓴 글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평생 만든 이 맛을 아무에게나 주지 마세요. 이건 우리 둘만의 것이에요. 인수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인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장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냄비와 프라이팬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쓰던 것들이었습니다. 손잡이에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인수는 냄비를 꺼내 닫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인수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 아내의 요리비법 공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책상 옆에 오래된 복사기를 꺼내 놓았습니다. 10년 전 딸이 사준 것이었습니다. 인수는 공책 첫 장을 펼쳤습니다. 복사기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계 소리가 조용한 밤에 크게 울렸습니다. 한 장이 나왔습니다. 아내의 글씨가 선명하게 복사되어 있었습니다. 인수는 다음 장을 복사했습니다. 천천히 한 장 한 장. 시계를 보니 새벽 1시였습니다. 인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기록들이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갈비찜. 아내가 매일 맛을 보고 적은 글들이었습니다. 오늘은 마늘을 조금 더 넣었더니 손님들이 좋아하셨어요. 된장은 이 회사 것이 제일 맛있어요. 갈비는 이틀 재워야 부드러워요. 모든 쪽마다 아내의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간장 얼룩, 고춧가루 자국. 인수는 복사된 종이를 한 장씩 모았습니다. 새벽 3시, 1990년대 기록까지 끝났습니다. 총 250쪽이었습니다. 40년간의 모든 요리 비법이었습니다. 인수는 복사한 종이들을 큰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원본 공책은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인수는 샤워를 하고 깔끔하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은행이 문을 여는 9시까지 기다렸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았습니다. 계좌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직원이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전액 인출하시는 건가요? 일부만 남기고요. 인수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40년간 모은 돈이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다른 계좌로 옮기실 건가요? 현금으로 받겠습니다. 직원이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액수가 꽤 되는데요. 안전상 괜찮습니다. 인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은행을 나서며 두툼한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이었습니다. 집 근처 부동산 사무소였습니다. 어르신, 이 동네 집값이 요즘 많이 올랐어요. 파실 생각이시라면 좋은 때입니다. 부동산 주인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급하게 팔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값을 알아보려고요. 아, 그러시군요. 이 집은 위치도 좋으니까 금방 나갈 겁니다. 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옷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아내가 입던 옷도 아직 있었습니다. 인수는 아내의 옷을 쓰다듬었습니다. 향기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옷들을 정리해서 상자에 담았습니다. 나중에 이웃에게 나눠주려고 했습니다. 서랍장도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것만 남기고 모두 상자에 담았습니다. 집이 점점 텅 비어갔습니다. 오후 4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아빠, 집에 계시네요. 수아가 들어오며 둘러봤습니다. 정리하세요? 응, 좀 깔끔하게 살려고. 인수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민호가 서류 이야기했죠? 수아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 아빠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다 아빠를 위한 거예요. 이제 좀 쉬셔야죠. 인수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수아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너 행복하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아가 당황했습니다. 네, 당연하죠. 그럼 됐다. 인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 드시고 가라. 아니에요. 민호가 기다려서요. 수아는 서둘러 가방을 챙겼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빠 서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할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인수는 창가에 서서 딸의 차가 멀어지는 걸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에서 복사한 요리비법 봉투를 꺼냈습니다. 40년의 모든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인수는 봉투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책상으로 가서 지도를 펼쳤습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들을 찾아봤습니다.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사람이 많지 않은 산골 마을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곳에 눈이 멈췄습니다. 해솔마을 마이너스 빈 건물 있음, 식당 하실 분. 작은 광고였습니다. 인수는 전화번호를 손으로 적었습니다.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아내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편지 뒤에 작은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신혼 시절 첫 식당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인수도 젊고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여보, 나 다시 시작해볼까 봐. 인수가 사진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밤이 깊어갔습니다. 인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장을 열고 냄비를 꺼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올렸습니다. 물을 붓고 된장을 풀었습니다. 오래된 손맛이 돌아왔습니다. 국물 맛을 봤습니다. 응, 이 맛이야. 인수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여러 음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제육볶음. 모두 아내와 함께 만들던 음식들이었습니다. 맛을 보며 공책과 비교했습니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만들던 맛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불을 껐습니다. 인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주방을 정리했습니다.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필요한 옷가지를 챙겼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주방 도구도 몇 개 넣었습니다. 아내가 쓰던 칼, 국자, 뒤집개 모두 가방에 담았습니다. 복사한 요리 비법 봉투도 넣었습니다. 아내의 사진도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가방을 닫았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인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75살 노인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75살 식당 주인의 새로운 시작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인수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 아내의 요리 비법 공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멈춰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장인어른, 서류 받으셨죠? 오늘 중으로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생각 중이야. 생각하실 게 뭐 있습니까? 어차피 나이도 있으시고 요즘 손님들 입맛도 다 바뀌었잖아요. 인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장 맨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남긴 물건들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낡은 안경, 결혼 반지, 그리고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가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인수에게라고 아내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인수는 편지를 꺼냈습니다. 15년 전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던 마지막 달에 쓴 편지였습니다. 천천히 펼쳤습니다. 여보, 편지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먼저 떠난 뒤겠지요. 인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이 주방에서 요리하는 모습이 제일 좋았어요. 밤늦게까지 불 앞에 서서 맛을 보던 모습, 손님들이 맛있다고 할 때 기뻐하던 모습. 인수는 편지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신혼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1980년 봄이었습니다. 좁은 전셋집 부엌에서 처음 식당 요리를 연습하던 날들. 아내가 맛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정말 맛있어요. 꼭 장사 잘 될 거예요. 진짜? 진짜예요. 다른 집하고 맛이 달라요. 그때 아내의 웃음이 기억났습니다. 인수는 다시 편지를 들었습니다. 당신의 요리는 당신의 마음이에요. 당신이 세상에 남기는 정성이고 당신이 살았다는 증거예요. 편지 글씨가 흔들려 보였습니다. 절대 누구에게도 함부로 넘기지 마세요. 돈이나 체면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인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편지 위에 작은 얼룩이 생겼습니다. 수아가 잘못 선택할까봐 걱정이에요. 그 아이는 착하지만 약해요. 당신이 지켜줘야 해요. 수아의 행복도, 당신의 요리도.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마지막 줄에 작은 글씨가 더 있었습니다. 사랑해요. 다음 생에 또 만나요. 인수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인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벽면에 액자를 내렸습니다.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1980년 첫 식당이 문을 연 날이었습니다. 작은 20평짜리 가게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사진 속 아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인수도 젊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인수가 사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약했어. 수아 때문에 사위 눈치 보느라 우리 것을 지키지 못했어. 사진을 다시 액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벽에 걸지 않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복사한 요리 비법 봉투를 꺼냈습니다. 40년의 모든 기록이 담긴 봉투였습니다. 이것도 가방에 넣었습니다.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장을 열고 오래된 냄비를 꺼냈습니다. 손잡이가 달아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40년 동안 쓰던 냄비였습니다. 이 냄비로 수없이 많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국. 모두 이 냄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인수는 냄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쇠붙이였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냄비를 신문지로 싸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국자도 넣었습니다. 아내가 쓰던 뒤집개도 넣었습니다. 칼도 골라 넣었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수아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민호가 화났어요. 제발 서류 좀 보내주세요. 아빠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요. 인수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 문자를 작성했습니다. 수아야, 아빠가 며칠 여행 좀 갈게. 걱정하지 마라. 아빠는 괜찮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오래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예전에 쓰던 것이었습니다. 충전을 하고 켰습니다. 손으로 적어둔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해솔마을 이장의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이 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빈 건물 있다고 광고에 나왔던데요. 식당 하려고 합니다. 아, 네. 아직 있습니다. 혹시 요리 경험 있으신가요? 40년 했습니다. 인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오, 그러시군요.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75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괜찮으시면 한번 오셔서 보세요. 산골이라 불편하시겠지만요. 내일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인수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75살 노인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안방을 돌아봤습니다. 4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딸과 함께 살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쪽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수아에게, 아빠는 아빠 인생을 살러 간다. 미안하고 고맙다. 행복하렴. 엄마도 이렇게 하라고 했을 거야.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문을 잠그고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하늘이 높고 파랬습니다. 주머니 속 아내의 편지가 느껴졌습니다. 가방 안의 냄비도 느껴졌습니다. 인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바랐던 그 길을 향해, 자신을 위한 길을 향해. 아침 6시였습니다. 인수는 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강원도행 버스표를 샀습니다.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울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사라지고 산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시간을 달렸습니다. 작은 터미널에 내렸습니다. 해솔마을까지는 택시로 30분 더 가야 했습니다. 좁은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나무들이 울긋불긋 물들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 마을에 아는 분 있으세요?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처음 와봅니다. 사람이 별로 없는 동네인데. 뭐하러 오세요? 식당 하려고요. 기사가 놀란 표정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여기서요? 손님이 있을까요? 해보려고 합니다. 인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집이 20채 정도 보였습니다. 대부분 오래된 집들이었습니다. 마을회관 앞에 노인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장님 계신가요? 인수가 물었습니다. 제가 이장입니다. 70대로 보이는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아, 어제 전화하신 분이시군요. 식당 하시겠다는. 네, 그렇습니다. 이리 오세요. 빈 건물 보여드릴게요. 마을 끝에 낡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작은 슈퍼마켓이었다고 했습니다. 10년 전에 문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간은 넓었습니다. 20평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한쪽에 주방이 있었습니다. 낡은 가스레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도도 나왔습니다. 가스는 새로 연결하셔야 할 겁니다. 이장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식당을 하시겠다고요? 네. 손님이 있을까요? 이 마을 사람이 100명도 안 됩니다. 괜찮습니다. 인수는 주방을 살펴봤습니다. 오래되었지만 쓸만했습니다. 월세는 얼마입니까? 한 달에 10만 원만 주세요. 어차피 비어 있던 건데. 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구경을 왔습니다. 어르신, 혼자 하세요? 네. 힘드시겠어요. 괜찮습니다. 며칠 동안 청소했습니다. 가스도 연결했습니다. 낡은 테이블과 의자를 샀습니다. 그릇도 샀습니다. 간판도 달았습니다. 인순의 밥집, 손으로 직접 쓴 글씨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준비가 끝났습니다. 인수는 주방에 섰습니다. 가방에서 냄비를 꺼냈습니다. 아내와 함께 쓰던 냄비였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올렸습니다. 복사한 요리 비법 종이들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 김치찌개 만드는 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의 글씨였습니다. 돼지고기 300g, 김치 한 포기, 두부 반모. 인수는 재료를 꺼냈습니다. 전날 장을 봐온 것들이었습니다. 돼지고기를 먼저 볶았습니다. 김치를 넣었습니다. 물을 부었습니다. 끓기 시작했습니다. 고춧가루를 넣었습니다. 국물 맛을 봤습니다. 조금 싱거웠습니다. 소금을 조금 넣었습니다. 다시 맛을 봤습니다. 이 맛이야. 40년 동안 만들던 그 맛이었습니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도 끓였습니다. 제육볶음도 만들었습니다. 모두 아내와 함께 만들던 음식들이었습니다. 첫날 손님은 이장 혼자였습니다. 어르신, 구경 좀 하러 왔습니다. 앉으세요. 밥 드시고 가세요. 인수가 김치찌개를 내왔습니다. 이장이 한 숟가락 떠서 먹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맛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식당 하셨어요? 네, 30년 했습니다. 이장이 밥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돈은 안 받겠습니다. 첫 손님이니까. 아닙니다. 받아야죠. 인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 5명이 왔습니다. 이장이 소문을 냈던 것입니다. 김치찌개 정말 맛있대요. 인수는 주방에서 정신없이 요리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맛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서울 음식이 다르긴 다르네요. 이튿날 손님이 더 늘었습니다. 사흘째 10명이 왔습니다. 인수는 혼자 주방을 지켰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 시각 서울이었습니다. 막고을 식당 주방에서 민호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야? 새로 고용한 요리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겠습니다. 다시? 벌써 3번째야. 손님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맛이 예전 같지 않네요. 주인 바뀌더니 완전히 달라졌어요. 민호는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요리 비법 공책을 찾았습니다. 없었습니다. 다른 서랍도 뒤졌습니다. 없었습니다. 장인어른이 가져갔나? 민호가 수아에게 전화했습니다. 장인어른 집에 요리 비법 공책 있어? 무슨 공책요? 식당 음식 만드는 거 적어 놓은 거. 아, 그거요? 아빠가 가지고 계실 텐데요. 지금 당장 가서 가져와.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수아는 아버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쪽지만 놓여 있었습니다. 수아에게 아빠는 아빠 인생을 살러 간다. 수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핸드폰만 놓여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빠, 수아가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떠났다는 것을. 2주일이 지났습니다. 해솔마을 인순의 밥집은 소문이 났습니다. 이웃 마을 사람들도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그 맛있다는 집이에요? 인수는 혼자 주방을 지켰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장을 봤습니다. 재료를 손질하고 밑반찬을 만들었습니다. 11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저녁 8시까지 손님을 받았습니다. 힘들었지만 즐거웠습니다. 매일 아내의 요리 비법 종이를 펼쳐봤습니다. 김치찌개는 약한 불에 천천히, 된장은 2번 풀어야 깊은 맛이 나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손님이 적은 시간이었습니다. 인수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뒤에 수아도 따라왔습니다. 인수는 손을 닦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찾았니? 요즘 세상에 못 찾을 게 어디 있습니까? 민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손님들한테 물어보니 다들 아시더군요. 산골에 서울 할아버지가 식당 연다고. 수아는 아버지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빠, 앉아라. 밥 먹고 가라. 인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밥 먹으러 온 거 아닙니다. 민호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장인어른 요리 비법 공책 어디 있습니까? 왜? 돌려주셔야죠. 그거 없으면 식당 장사가 안 됩니다. 인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 김치찌개를 퍼냈습니다. 밥도 담아냈습니다. 일단 먹어봐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민호는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 장난하지 마시고요. 장난 아니야. 그냥 먹어보라고. 수아가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김치찌개를 한 입 먹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빠, 엄마 맛이에요. 인수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내 엄마가 제일 좋아하던 맛이야. 민호가 짜증스럽게 일어섰습니다. 감상에 젖을 시간 없습니다. 공책 내놓으세요. 못 줘. 인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뭐라고요? 이건 내 아내가 평생 만든 거야. 내 거 아니야. 장인어른, 식당은 제 이름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럼 그 공책도 제 겁니다. 식당은 줬어. 하지만 이건 못 줘. 인수가 주방을 가리켰습니다. 저 냄비 봐. 40년 쓴 냄비야. 내 아내 엄마랑 내가 매일 이걸로 음식을 만들었어. 그 공책도 마찬가지야. 매일매일 내 장모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적은 거야. 민호는 비웃었습니다. 그래봤자 요리법 아닙니까? 요즘은 인터넷에 다 나옵니다. 인터넷에 없어. 인수가 말했습니다. 그 종이에는 시간이 담겨 있어. 정성이 담겨 있어. 내가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당장 내놓으세요. 민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아가 민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당신은 가만히 있어. 민호가 수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수아가 비틀거렸습니다. 인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 딸한테 손대지 마. 장인어른이 공책만 주시면 됩니다. 못 준다고 했어. 인수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식당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돈 되니까 좋지. 하지만 내게는 없어. 음식에 대한 마음이. 손님들 얼굴 보면서 행복해하는 마음이. 그냥 돈벌이 수단일 뿐이야. 민호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좋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하죠. 그래, 해봐라. 인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수아, 가자. 저는 가자고. 민호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수아는 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아빠, 정말 안 주실 거예요? 수아야.
인수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엄마가 남긴 마지막 편지 봤니? 무슨 편지요? 엄마가 죽기 전에 쓴 거야. 인수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수아에게 건넸습니다. 수아가 펼쳐 읽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이런 말을. 그래. 내 엄마는 알았어. 이 요리가 뭔지. 우리 둘의 인생이었어. 사랑이었어.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저는 몰랐어요. 알아. 너는 착한 아이야. 다만 잘못된 사람을 선택했을 뿐이야. 밖에서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수아야, 빨리 안 나와? 수아는 편지를 아버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아빠,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내가 결정해라. 아빠는 여기서 기다릴게. 수아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인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차가 멀어져 갔습니다.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냄비 앞에 섰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거겠지? 사진 속 아내는 웃고 있었습니다. 인수는 다시 불을 켰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올 시간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김치찌개 주세요. 네, 금방 나옵니다. 인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주방에서 국자를 들었습니다. 김치찌개를 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인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곳이 자신의 자리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만든 맛을 지키는 곳.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곳. 밤이 깊어갔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인수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주방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내일도 손님이 올 것입니다. 내일도 음식을 만들 것입니다. 아내가 남긴 그 맛으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인순의 밥집은 이제 예약을 받아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자리가 없었습니다. 이웃 마을, 그 너머 마을 사람들까지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집이에요? 할아버지가 혼자 하신다면서요? 인수는 아침 5시에 일어났습니다. 장을 보고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매일 같은 음식이었지만 맛은 늘 같았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제육볶음, 생선구이. 모두 40년 동안 만들던 음식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카메라를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사진 찍어도 될까요? 왜요? 인터넷에 올리려고요. 여기 너무 유명해졌어요. 그냥 드시고 가세요. 인수는 김치찌개를 내왔습니다. 젊은 남자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감탄했습니다. 이 맛, 정말 대단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식당 하셨어요? 네, 30년 했습니다. 그럼 왜 여기로 오셨어요? 인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 맛을 찾으러 왔습니다. 젊은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인터넷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강원도 산골의 숨은 맛집, 75 할아버지의 손맛. 사진과 함께 자세한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손님이 더 늘었습니다. 서울에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3시간 걸려왔어요. 정말 맛있다고 해서요. 인수는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이장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홀은 볼게요. 마을 아주머니도 설거지를 도와주었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거둘게요. 인수는 고마웠습니다. 제가 돈을 드려야죠. 아니에요. 마을에 사람들이 오니까 좋아요.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 검은색 차가 식당 앞에 섰습니다. 민호가 내렸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식당은 손님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두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인수는 주방에서 나와 민호를 봤습니다. 또 왔구나. 장인어른. 민호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발 공책 좀 주세요. 안 된다고 했어. 서울 식당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님들이 다 떠나고 있어요. 맛이 예전 같지 않다고. 그럴 줄 알았어. 인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님은 거짓말을 안 해. 맛이 없으면 안 와. 제발이요.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기회? 인수가 민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너는 식당을 사랑한 적이 없어. 그게 무슨. 식당은 그냥 돈 버는 곳이었지. 손님은 그냥 돈 내는 사람이었고,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건 시간이야. 인수가 주방을 가리켰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재료를 고르고, 손질하고, 정성껏 끓이고, 그게 쌓여야 맛이 나는 거야. 공책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처음부터 다시 배워. 인수가 말했습니다. 공책에 의지하지 말고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100번 만들어봐. 그러다 보면 알게 돼. 음식이 뭔지. 민호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아한테 잘해줘라. 인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 아내는 착한 아이야. 소중히 해. 민호가 돌아섰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인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장이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인수는 웃었습니다. 주문 들어온 거 만들어야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냄비 앞에 섰습니다. 김치찌개를 저었습니다. 김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인수는 국자를 들었습니다. 찌개를 그릇에 담았습니다. 정성스럽게 한 그릇 한 그릇, 마치 가족에게 주는 것처럼. 저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사장님, 정말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인수는 손을 흔들어 배웅했습니다. 문을 닫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이장과 아주머니가 도와주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모두가 돌아갔습니다. 인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주방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냄비를 정리했습니다. 내일 쓸 재료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일과가 끝났습니다.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식당 뒤편에 있는 방이었습니다. 이장이 쓰라고 내준 곳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도 잘했지? 사진 속 아내는 웃고 있었습니다. 인수도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열심히 할게.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인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밖에서 가을 벌레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인수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 또 새벽이 오면 일어날 것입니다.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 것입니다. 손님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것이 인수의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자신만의 인생이었습니다. 서울,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수아는 아버지의 빈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집을 정리하러 왔던 것입니다. 민호는 회사에 있었습니다. 요즘 민호는 달라졌습니다. 매일 새벽 일찍 식당에 나가 혼자 요리를 연습했습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안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옷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맨 아래 칸에 오래된 상자가 있었습니다. 꺼내서 열었습니다. 낡은 사진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가 발에 있었습니다. 수아는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 젊은 아버지 사진이 있었습니다. 26쯤 되어 보였습니다.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 젊은 엄마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0년 3월. 수아 엄마를 위해 첫 요리를 만든 날. 수아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또 주방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냄비를 저으며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옆에서 맛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 글씨. 김치찌개 100번째 도전. 드디어 수아 엄마가 맛있다고 했다. 수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장, 또 다음 장. 모두 아버지가 요리하는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매 사진마다 엄마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아 엄마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수아 엄마 생일에 만든 미역국. 수아 엄마가 아플 때 끓인 죽. 수아는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상자를 다시 뒤졌습니다. 작은 공책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표지에 아버지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수아 엄마를 위한 요리 연습. 수아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첫 장이었습니다. 1979년 12월. 수아 엄마와 결혼했다. 아내가 요리를 못한다. 내가 배워서 해주기로 했다. 다음 장. 1980년 1월. 김치찌개 첫 도전. 너무 짰다. 아내가 웃으면서 다 먹어줬다. 1980년 2월. 된장찌개 연습. 이번엔 싱겁다고 했다. 다시 만들었다. 쪽을 넘길 때마다 아버지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요리를 연습한 흔적이었습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나아지는 과정이었습니다. 1980년 5월. 드디어 김치찌개 맛있다고 했다. 행복하다. 1980년 7월. 아내가 임신했다.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다. 수아는 울먹이며 공책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1981년 3월. 수아가 태어났다. 아내를 위해 미역국을 끓였다. 1983년. 작은 식당을 열었다. 아내가 홀을 보고 나는 주방을 맡았다. 1985년. 손님들이 맛있다고 한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아내의 웃음이다. 공책 중간쯤에 큰 글씨로 적힌 문장이 있었습니다. 모든 요리는 아내를 위해 시작했다. 아내가 행복해하는 얼굴을 보고 싶어서. 수아는 공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엄마의 요리 비법 공책. 그 안에 적힌 모든 말들. 여보가 만든 김치찌개 맛있었어요. 여보가 만든 된장찌개 손님들이 좋아해요. 그것은 엄마가 아빠를 위해 남긴 기록이었습니다. 아빠가 평생 만든 요리를 칭찬하고 격려한 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그 말들을 보며 매일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수아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수아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아야, 무슨 일이야? 아빠. 제가 몰랐어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의 요리 비법이 아니었어요. 아빠의 요리였어요. 전화 너머로 아버지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내 엄마는 요리를 못했어.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내가 배웠지. 아내를 위해서.
매일 연습하고 또 연습했어. 내 엄마가 맛있다고 할 때까지. 수아는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왜 자기가 만든 것처럼 공책에 적었어요? 아빠를 응원하려고 그랬겠지.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내 엄마는 그런 사람이었어. 나한테 힘을 주는 사람. 그 공책 덕분에 나는 40년을 버텼어. 힘들 때마다 엄마 글씨를 보면서 힘을 냈지. 수아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괜찮아. 너는 몰랐으니까. 민호는 어떻게 지내니? 요즘 매일 연습해요. 식당에서. 그래, 잘하고 있구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수아야, 공책 보관 잘해라. 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 아빠도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아는 사진첩과 공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것들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어져 온 사랑이었습니다. 음식으로 표현된 사랑이었습니다. 수아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사진첩과 공책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살던 집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요리를 만들던 부엌이었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엄마, 아빠, 감사해요.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수아는 차에 올랐습니다.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민호에게 보여줘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진짜 음식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아버지와 어머니가 평생 보여준 그것을. 1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해솔마을에는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인순의 밥집은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인수는 76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주방에 섰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아직 손님이 오기 전이었습니다. 인수는 주방에서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아였습니다. 큰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수아야, 왜 왔니? 인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빠한테 배우러 왔어요. 수아가 가방에서 앞치마를 꺼냈습니다. 진짜 요리를요. 인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호는? 민호도 같이 왔어요. 수아가 밖을 가리켰습니다.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도 앞치마를 들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민호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제대로. 인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래, 들어와라. 세 사람은 주방에 섰습니다. 인수가 냄비를 꺼냈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를 만들어 볼까? 네. 수아와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먼저 돼지고기를 썰어라. 인수가 칼을 건넸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고기를 썰었습니다. 좀 더 얇게. 그래야 빨리 익어. 인수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네. 민호가 다시 썰었습니다. 좋아. 이제 김치를 꺼내라. 수아가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담그신 김치 같아요. 수아가 말했습니다. 그래. 내 엄마 방법대로 담갔지. 인수가 웃었습니다. 김치는 손으로 짜야 해. 물기를 빼고. 수아가 김치를 짰습니다. 아빠, 이 정도면 돼요? 응, 좋아. 냄비에 불을 켰습니다. 고기를 먼저 볶았습니다. 기름이 나올 때까지 볶아야 해. 민호가 뒤집개로 고기를 뒤집었습니다. 불은 중불로. 너무 세면 타. 네. 김치를 넣었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김치는 고기랑 같이 볶아야 맛이 배어. 인수가 설명했습니다. 물을 부었습니다. 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뭔지 아니? 인수가 물었습니다.
잠깐이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시간이야. 인수가 시계를 가리켰습니다. 약한 불로 줄이고 20분을 끓여야 해. 왜요? 맛이 우러나려면 시간이 필요해. 급하게 하면 안 돼. 세 사람은 냄비 앞에 섰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아빠, 수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도 이렇게 배웠어요? 아니, 내 엄마는 배우지 않았어. 인수가 웃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만드는 걸 옆에서 지켜봤지. 그리고 맛있다고 말해줬어. 그게 제일 큰 힘이었어. 수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요. 나도 그래. 인수가 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여기 있어. 이 음식 안에. 20분이 지났습니다. 인수가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됐다. 수아와 민호도 맛을 봤습니다. 와, 두 사람이 동시에 감탄했습니다. 이 맛이에요, 아빠. 수아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가 만들어주던 그 맛이에요. 그래, 엄마를 위해 만든 맛이니까. 인수가 불을 껐습니다. 요리는 이렇게 하는 거야. 급하지 않게 정성스럽게 먹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요리가 그냥 음식인 줄만 알았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이건 마음이었네요. 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수아와 민호는 매주 왔습니다. 주말마다 해솔마을로 왔습니다. 아버지에게 요리를 배웠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된장찌개, 제육볶음, 생선구이. 모두 아버지가 평생 만든 음식들이었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민호가 바닥을 닦았습니다. 인수는 의자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아빠, 이제 쉬세요. 수아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다 할게요. 고맙다. 인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산 너머로 붉은 노을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문득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잘 봤지? 인수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리 딸이 요리를 배우고 있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창밖 노을이 더 붉어졌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인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가슴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낡아서 너덜너덜했지만 아직도 가지고 다녔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지? 편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수아도 지켰고 요리도 지켰어.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하지만 인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쉴 수 없다는 것을, 아직 가르칠 것이 많다는 것을, 딸과 사위에게 물려줄 것이 많다는 것을. 아빠, 다 끝났어요. 수아가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아빠, 다음 주에도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인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냄비를 쓰다듬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냄비였습니다. 이제는 딸도 이 냄비로 요리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아내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우리 잘했어. 인수가 웃었습니다. 아내도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인수는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 또 새벽이 올 것입니다.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 것입니다. 딸이 올 주말을 기다리며 손님들을 맞이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행복하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이 함께 듣고 보실 수 있도록 공유해 주세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나 사연 주제를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관련 내용을 각색해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